예, 반갑습니다. 저 오늘 할 주제는 당연히 제 직장 특성상 블록체인과 법, 블록체인 더 러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려고 하고요. 저는 거의 이게 사실상 요 세미나 다룰 수 있는 거의 제일 문과의 끝이라고 보거든요. 이 오늘 세미나가 사실상. 그래서 좀 드라이할 수 있는데 저는 상당히 재밌어하는 토픽인데 여러분도 좀 재밌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록체인과 법 이제 오늘 제 목적은 좀 더 약간 테이크 스텝 백을 해가지고 이제 크립토가 규제되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크립토를 규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한번 탐구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역시 미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맨날 뭐가 패스됐다, 뭐 비리 패스됐다, 누가 잘렸다. 그런 거에 대한 임플리케이션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법이란 거는 이제 상당히 만들어지는데 오래 걸려요. 지금 우리가 이제 크립토를 규제하고 있는 법들, 그러니까 시큐리티에 대한 법이라든지 CFTC에 대한 법이라든지 이 둘 다 1920년대, 30년대 만들어져 있는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이 상품을 갖다가 이런 1928에 있었던 기본의 이제 그 프레임 속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까지 어떻게 나눠놨냐? 가상화폐 볼 때에서 미국 정부가 본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이게 과연 이게 시큐리티인지 커머디티인지가 첫 번째 이제 게이팅 퀘스천이 돼요. 그러니까 시큐리티라고 하면 증권을 뜻하는 것이고 커머디티라고 하면 상품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상 화폐를 규제를 할 때 있어서 이거를 증권을 규제할 것인지 상품을 규제할 것인지 이게 모든 가상화폐 규제의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안 나고 여기서 이 질문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regulation by enforcement. 즉 소송과 기소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법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미국 법이 이제 한국 법이랑 달리 커먼 러라고 해가지고 관습법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습법이란 뭐냐? 그 법을 만들어지면은 그 법을 집행하는 거는 판사들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관습법의 기본 개념이에요. 따라서 법이 만들어졌고 이제 뭐 규정이 패스됐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콜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리리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법이 세분화되고 결정이 된다라고 믿는 게 미국 법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따라서 이게 또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판사들이 그만큼 힘이 세다는 소리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연방 판사들 이제 주 판사 따르고 연방 판사 따로 있으니까 페더럴 저지들이 가지는 파워들은 아주 세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은 가끔씩 컴플레인하기도 하죠.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 페더럴 저지가 미국 정부에 있는 정책을 규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뭐 텍사스인 어느 저지는 뭐 패턴트에 있어서 친기업적 편을 든다더라. 그래서 모든 뭐 패턴 관련 소송 텍사스에 가서 이렇게 머무르는 그런 경향도 있고 아무쪼록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은 이제 물론 국회가 만들고 에이전시들이 만들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건 판사기 때문에 판사들로 인해서 법이 세분화된다. 그리고 더 확실히 결정된다. 이게 바로 Regulation by Enforcement의 미국 법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커뮤니티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각종 리리게이션들을 거쳐야 되고요. 그 리리게이션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닌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큐리티 커뮤니티라는 게이팅 퀘스천을 통해서 SEC냐 CFTC의 주리섹션이랑 큰 문제가 이제 결정된다면은 역시 다른 이런 그 미국 정부에는 금융법을 규제하는 단체도 엄청 많이 있어요. 저번에 이제 명우님께서 말씀하셨던 OCC나 FDIC는 이제 Federal Reserve 산하에 있는 은행들을 규제하는 기관이 되고요. 핀센 같은 경우에는 금융 범죄, 금융 관련된 범죄들을 규제하는 데가 되고 뭐 KYC, AML이나 뭐 예를 들면은 sanctions, 뭐 팩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핀센 같은 경우는 Treasury 소속이고요. 그 CFPB는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소비자 보호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CFPB는 리테일 커스터머 대상으로 어떠한 마케팅 문구를 내고 있고 이게 어떻게 규제될 것인가. 물론 이제 CFP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아예 없애버렸는데 CFP라는 단체를. 그래가지고 졸지에 아주 그 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없어졌나요? 지금 약간 그거예요. 인데finitely 프롬 퍼즈가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건 연방 정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방 정부 말고도 주정부가 있잖아요. 미국의 기본적인 특징이 또 뭐예요? 페더럴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 이루어진 이제 그 듀오 가버먼트 체제가 이제 미국 정부를 나타내는 제일 큰 특색 중 하나인데요.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페더럴 라에서 말해서 규제가 안 돼 있다. 아니면 페더럴 라에서 뭐 규제가 뭐 좀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크립토를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스테이트 그 주 관련된 법을 또 따로 봐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또 언제 어때 아무래도 이제 크립토 산업이라고 하면 뭐 뉴욕이나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많이 하실 텐데 특히 이 두 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라이센싱 레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크립토 하려면 이러이러한 라이센스를 따야 되고 또 아니면 또 뭐 이러이러한 뭐 그 법을 패스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크립토 사업들이 뭐 와이오밍이나 네바다 이런 주를 가서 활동하게 된 이유가
그 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 규제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만약에 페더럴 라가 이넥트가 된다면은 나중에 페더럴 라가 패스가 된다면은 이 스테이트 그 미국 정부의 그 프린시플에 따라서 페더럴 라는 스테이트 라보다 위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문제가 있다 하면 당연히 연방 정부가 더 우위에 서게 되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따라서 뭐 주 정부 간에 다른 블루 스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법들 따로 또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연방 정부가 규제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돈이나 뭐 스테이블 코인을 봤을 때 돈이 한 주에서 한 주로 넘어갈 때 그거 이제 그 과정 속에서만 규제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인터스테이트 커머스라고 하는데요. 미국 주정부에서 이제 돈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 거기서 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뉴욕 정부 내에서의 이제 뭐 거기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냐면 버추얼 커런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걔네들 그 뉴욕 정부만의 특유의 라이선스 우리가 흔히 그걸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선스라고 하는데요. MTL 뭐 MTL 라이선스 따로 따야 되는지 아니면 머니 서비스 비즈니스 레지스터 따로 해야 되는지 어쨌든 간에 레지스터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생각하실 거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봤을 때 현재까지 크립토에 대한 그 상황은 regulatory fragmentation. 트레디셔널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예, 약간 헤드쿼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오버arching 그 레귤레이터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막 어떤 은행이 헤드쿼터가 미국에 있으면 그 예, 은행의 이제 오버arching 레귤레이터는 페드인데 음, 근데 이제 다양한 지오그래픽 엔티티에 있는 데는 또 이제 막 영국에 있으면 PRA에 그거를 받던가 막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예. 근데 크립토도 약간 그런 식으로 헤드쿼터를 설정해서 그거에 따른 레귤레이션이 붙나요? 당연히 이제 주마다 법이 따로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델라웨어 같은 경우에 코르포레이트 하면 뭐 델라웨어 코르포레이트가 따로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명은님께서 얘기하신 경우 이제 그거는 이제 은행법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OCC라든지 FDIC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만약에 뱅크의 헤드쿼터가 뭐 아일랜드에 있다든지 영국에 있다든지 하면은 걔네들이 맺은 상호 협약에 따라서 영국법이나 아일랜드법이 가버나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 근데 만약에 뭐 일반적인 크립토 산업이다. 뭐 그 OCC나 FDIC를 그 임플리케이트하지 않는 그렇다면은 그 설립돼 있는 주에 따라서는 그 주 기업법을 따르게 되고요. 기업법. 뭐 그거에 따른 증권이나 커머니티나 임플리케이션은 걔는 페더럴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페더럴 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약간 좀 서머라이즈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헤드쿼터가 있는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 무조건 그 오버arching 레귤레이터는 페드인데 그쵸. 미국만 따로 OCC랑 FDIC의 레귤레이션을 받고 그럼 이제 그렇죠. 각자 엔티티는 또 그 엔티티 소속에 따른 게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OCC, FDIC의 레귤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예. 일단 뭐 예를 들어 헤드쿼터가 뭐 미국에 있다 하면은 페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OCC나 FDIC보다는 이제 그 주의 법이 훨씬 더 그렇죠. 예, 예. 강력하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이라는 개념도 이제 뭐 포괄적인데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연방에서 승인하는 은행이 있고, 이게 OCC나 FDA에 승인하는 주에서 승인하는 은행들이 따로 있어요. 이제 스테이트 뱅크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은행들이 된다면 이제 뭐 그걸 통해서 OCC나 FDIC에 그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주에서 승인받은 은행이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뭐 이러이러한 페더럴 이런 규제는 exempt 시켜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백앤포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막 완전 막 주먹구비식은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이제 CFTC 있을 때는 이제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수합 딜러들이 미국에서 활동을 할 때 걔네들이 캐피털이나 리퀴디티를 어느 나라 규정을 따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결정한 게 어쨌든 간에 인코퍼레이트 된 나라들이 뭐 다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뭐 그런 나라라는 가정하에 이런 나라에서 있는 은행은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를 서브티튜트를 승인시켜 주겠다. 그걸 서브티튜트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승인해 주는 협약들이 다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넘어가서 얘기가 많습니다. 두 개 이제 레귤레이터 뭐냐? 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 그리고 두 번째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이 두 개예요. 그 여러분들이 뭐 크립토 하신 분 좀 다 아시겠지만 뭐 SEC 같은 경우에는 뭐 게리 겐슬러의 영향하에 뭐 크립토를 뭐 잡아 족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CFTC는 뭐 프로 크립토하고 막 그렇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뭐 그리고 CFT에서 이노베이션 프렌들리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건 제 생각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은 그러니까 SEC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인지에 대한 게 지금 모르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EC의 기본적인 목적은 인베스터 프로텍션이에요. 커스터머 프로텍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SEC의 주 목적은 그러니까 시큐리티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안 잃게끔 하는 게 SEC의 목적이고요. 뭐 CFTC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CFTC가 다만 더 프로 크립토로
로 보였던 이유는 CFTC는 크립토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애초부터 약했어요. 그 규제가 약했기 때문에 규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뭐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당연히 캐비엇이 있죠. 그러니까 CFTC는 당연히 이제 훨씬 더 SEC보다 작은 단체였기 때문에 크립토를 끌어오기 위해서 자기네들 주리스딕션 안에 끌어오기 위해서 좀 더 프로 크립토한 정책을 펼쳤던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폴리티컬 임플리케이션이 많은 그거예요. 자, SEC로 넘어가서 시큐리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즉 증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사실 이걸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여기 있는 두 단어만 보시면 돼요. investment contract. 그러니까 security means investment contract certificate deposit 이게 1930년대 SEC가 설립되면서 만들어진 법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지난 7, 80년 동안 모든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증권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바로 이 두 단어, investment contract 이걸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 맞는가 아닌가라는 게 모든 시큐리티 레귤레이터의 기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임플리케이션이 있냐면요. 만약에 이게 시큐리티가 맞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시큐리티가 맞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캐리고가 생겨요. 시큐리티 사고판이 있잖아요. 브로커 딜러 레지스터 해야 되고, 시큐리티를 어펀 익스체인지가 되면 익스체인지 레지스터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시큐리티를 어드바이저나 입장이 되면은 뭐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나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레지스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레지스터만 끝이 아니죠. 이제 애뉴얼 디스클로저, 쿼터리 디스클로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크립토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것들이 아니라 크립토가 시큐리티라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기본적인 규제라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당연히 SEC에는 이제 크립토를 이제 레귤레이트 시큐리티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런 게 확실히 강하긴 하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디스클로저 오블리게이션이 있죠. 시큐리티 만약에 판단이 됐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까지 이게 시큐리티가 맞다 아니다 싸워왔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시큐리티로 이제 땅땅땅 결정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뭐 토크나이즈드 뭐 머니마켓 펀드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누가 봐도 시큐리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SEC에 신고를 하고 그런 건 다 SEC에 다 디스클로저를 냅니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자,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모든 미국 법은 판사들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가 뭔가를 결국에 이제 하위 테스트라는 걸로 이제 판단이 냈어요. 이게 하위 테스트 뭐냐면은 미국에서 수프림 코트죠. 그러니까 제일 그 대법원. 미국 대법원 1946년도에 내린 하위 테스트 이게 뭐 세큐리티가 맞는지에 대한 테스트인데 제가 알기로 이 사건 자체는 무슨 뭐 오렌지 나무였나 뭐 그런 걸 토대로 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70년을 싸워온 거죠, 이제. 자, security. 그래서 이거는 하위 테스트의 purpose 뭐냐? If a transaction qualifies an investment contract. investment contract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이번 하위 테스트가 되고요. 하위 테스트는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investment of money. 이 두 번째, common enterprise with the expectation of profits with the efforts of others. 이게 이 네 가지가 하위 테스트의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뭐 사실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첫 번째 거 돈을 투자한 건 당연한 거고 common enterprise, expectation of profits, efforts of others. 그러니까 돈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를 어디에 했냐? 자기가 돈을 벌 목적으로 투자를 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받은 사람은 그걸 통해서 value add를 하려고 한다. 만약에 이런 요소들이 다 만족이 되었을 때는 이건 100% 시큐리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두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리플은 이거 아니다, 이거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코인베이스에서 뭐 솔라나는 이게 맞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워가지고 온 게 현재까지의 시큐리티의 랜드스케이프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게 제일 크립토 로열들한테 제일 익사이팅했던 케이스가 바로 SEC랑 이제 리플이랑 싸웠던 이제 증권법 소송인데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 거의 다 뭐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SEC 대 리플의 증권법 얘기를 보자면은 거기서 이제 코트가 내린 게 뭐냐면은 리플 itself is not inherent security. 그러니까 리플 자체로는 그걸 증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리플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라고 그 콜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제가 뭐 사과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사과가. 그 제가 여러분들 사과를 팔면서 이 사과를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꼬드겼다면은 이 사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지 있을지라도 사과를 산 사람들이 이게 돈을 벌려고 산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은 이건 시큐리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큐리티의 제일 쉬운 케이스는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막 ICO라든지 그런 거 있었잖아요. ICO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90%는 시큐리티가 맞습니다. 왜냐? 이슈어가 있죠. 발행한 단체가. 반전 단체가 사람들한테 사라고 했죠, 이거를. 그리고 그걸 사면은 대부분 뭐 돈을 벌 것이다. 사람들 돈을 벌 거라는 기대 속에 샀고. 그리고 뭐 얘네들의 화이트페이퍼 보더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업을 이렇게 성장시킬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로드맵들이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있으면 사실 이 콜트까지 갈 것도 없이 이건 시큐리티가 맞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만 리플에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은 리플은 이제 인스티튜션들한테 그렇게 팔았어요. 인스티튜션 화이트페이퍼를 이제 서큘레이트하고 이걸 하면은 또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리플 뭐 이걸 할 수 있다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콜트가 봤을 때 이거는 100% 그게 맞다. 시크릿 맞다. 근데 문제가 뭐냐? 리플은 그거를 그 인스티튜션뿐만 아니라 리테일한테 팔았어요, 그거를. 근데 리테일한테 팔 때는 그런 류의 디스커션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고 이게 정확히 뭐고 여러분이 사는 게 뭐고 이걸 통해서 너네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그 레프레젠테이션 안 했기 때문에 콜트가 판단하기에 맞다. 인스티튜션한테 판 거는 시큐리티가 맞지만 리테일 인버스한테 판 거는 시큐리티가 아니다. 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네? 아주 이상하죠. 이 크립토 이게 법률 시장은 상당히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될 수 있어도 이게 무슨 임플리케이션이 있냐? 여러분이 만약에 시큐리티를 그러니까 코인을 이슈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코인을 이슈할 때 여러분은 사람들 팔 때 마케팅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올리면은 이건 증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사는 사람은 이게 자기가 뭔지 모르고 사야지 이게 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는 뭐 많은 뭐 이 헌법 해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 갈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의아한 디시전을 저는 봤어요. 저는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네, 지수님 예, 넘어가기 전에 예, 간단히 질문 드리면 예, 아까 네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간결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인베스트먼트 머니 아주 쉬워. 인베스트먼트는 돈을 투자했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yes or no죠 이거는. 네, 커먼 엔터프라이즈는 뭐냐?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게 뭐 한 가지 큰 무엇을 위해서 모두가 같이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플 주식을 사면은 네, 모두가 돈을 모아가지고 애플을 사는 거잖아 한마디로 이거를 애플에 쪼개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커먼 엔터프라이즈고 네, expectation profits가 좀 이제 어려운 단계인데요. 이게 뭐냐면 돈을 벌 거라는 기대. 이걸 산 목적이 네, 산 사람이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efforts of others. Profits are generally primarily through the efforts of a third party or promoter. 그러니까 돈을 그 profit이라는 게 본인의 역할이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뭐 value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위 테스트에서 네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렇게 되면 예. if that's called 음. secured contract 예. or investment contract, 예. like if it is not investment contract, then what is it? 그쵸. 그게 이제 제 남은 반에 이제 또 그걸 다루고 있는 그건데요, 이제. 오토매틱 커머가 아니군요. 예, 그쵸. 자, 그래서 SEC 대 코인베이스에 넘어가도록 하고 SEC 대 코인베이스 사실 디파 입장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게 SEC에서 내놨던 게 SEC의 그 코인베이스의 월렛이 브로커 딜러다라는 주장을 펼쳤었어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 있는 월렛이. 그러니까 월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패실리테이트한 월렛은 브로커 딜러가 된다. 라는 주장을 SEC가 펼쳤었는데요. 그 주장은 이제 콜트가 디스미스를 했습니다. 그 주장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티오리는 사실이 아닌 게 됐고요. 그리고 또 SEC 대 코인베이스를 잘 읽어보시면 뭐 SEC가 이런 주장들을 해요. 적어도 코인베이스가 판 코인 중에 최소 이거는 시큐리티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치는데 뭐 그것도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여기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요. 이 콜 케이스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브리프를 서밋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서밋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제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이제 크립토 띵탱크 중 제일 큰 회사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SEC가 펼쳤던 이론 중 하나가 코인을 사고 파면은 그 코인의 이코시스템에 여러분이 컨트리뷰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나를 사고 팔면은 여러분 솔라나 이코시스템에 컨트리뷰션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다른 코인 사면은 그 코인의 이코시스템에 컨트리뷰션 하는 건데 SEC 주장은 그 이코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뭐 efforts of others in a common enterprise가 해당이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걸 사고 팔면 이제 여러분 뭐 당연히 솔라나 가격도 오를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서플라이 앤 디맨드에 따라서 이러이런 과정, 이런 마켓 메이킹 자체가 일종의 그거다. 그 시큐리티로 가는 과정 중 하나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 즉 블록체인 그 띵크탱크가 한 주장이 뭐냐면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만약에 단순히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크립토 그 이코시스템 컨트리뷰트하고 그에 따라서 이게 시큐리티가 맞다. 라는 주장이 사실이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포켓몬 카드 사고 파는 건 왜 다르냐 는 거죠. 포켓몬 카드가 또 당연히 우리가 돈을 살려고 돈을 벌려고 사는 사람이 많을 테고 그리고 포켓몬 카드 같은 경우도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더 오르게 돼 있잖아요. 이 논리나 SC가 내려온 논리가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이제 블록체인 어소시에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인상 깊었던 그것 중 하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 의미가 없어졌죠. 왜냐면 코인베이스가 이제 SEC가 이번에 바뀌고 나서 코인베이스 케이스를 드롭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게 약간 무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이 있으면 알고 될 거예요. 예, 질문인데 예,
SEC 에드갈 리포트 그 예. ETF를 발행할 때 에드갈에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IBC라고 이제 블랙마켓 했던 거에서는 예. 크립토가 시큐리티로 캡처이 됐나요? 아니면 커뮤니티로 나와요? 아이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좀 리핏을 해주시면 안 들리죠? 예. 질문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이제 크립토 ETF들 있잖아요. IBC라 그런 것들. 그런 건 시큐리티인지 아닌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블록체인을 갖다가 블록체인 패키징을 ETF로 했기 때문에 시큐리티에 해당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제가 뭐 그렇죠. 아까 말했던 포켓몬 카드를 갖다가 여러분 내가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사면 내가 포켓몬 카드 사고 팔아 돈 벌어줄게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펀드는 시큐리티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논리로 이제 그런 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인트레스팅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돈을 넣고 그러면 인베스트먼트 예를 들어 네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예. 돈을 넣어야 된다. 예, 이코노믹 액티비티가 대부분 돈을 넣는 거니까 그렇죠. automatically hold. 예, 돈을 넣을 때 profit expectation이 있다. automatically hold. 두 가지 컨디션이 근데 profit은 third party 에포트에 그쵸. 와야 되고 예, 거기에 enterprise 컨셉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라는 게 예. 어디셔널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엔터프라이즈 컨셉이랑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expectation, 그니까 efforts of others 이 두 개 풀항이 사실 상당히 논란이 많은 그런 거기도 해요. 사실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걸 대해서.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넣지 않지만 NFT 같은 경우도 그 반대, 그러니까 포켓몬 카드랑 비슷한 예죠. NFT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뭐 시큐리티를 규제하려고 SEC가 엄청 애써왔지만 사실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왜냐하면 예. 네가 하는 모든 게 에코시스템의 일부야라고 얘기하면 예. 내가 에코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게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예. 하고 있으니까 예. 그 힘든 주장 같고 ETF도 굉장히 특이한 사실 질문이다. 왜냐면 ETF는 저희들이 래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언더라이어 자체가 시큐리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데피니션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예. 아니 기본적으로 펀드의 영역으로 된 순간 그거는 맞어요. 시큐리티예요. 이제 왜냐면 펀드라는 게 이제 펀드에 엔터티가 있고 그쵸. 그 쪼개잖아요, 펀드는 기본적으로. 서로 그냥 주식을 사고 팔게끔. 그래서 그걸 사면 이제 뭐 일들 주든지 뭘 주니까. 그러면은 뭐 사실상 뭐 시큐리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는 convert everything into security. 예. That's also very interesting. 그렇죠. 시큐리타이제이션의 개념이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That's a securitization. 예. That's also interesting. 예. 네, 만약에 약간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구글에 SEC 에드갈이라고 EDGAR 쳐보시면은 이제 그 SEC 파일링에 대한 모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막 블랙락 이런 거 쳐보면은 그 ETF에 관련된 발행된 모든 그 다큐멘테이션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그 ETF 뭐 파일링 막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 뭐 이 ETF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펀드 매니지먼트나 뭐 막 그 테어리나 막 이런 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데이터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넘어가서 이게 이제 10분 크립토 남았어. 랜드스케이프의 너무 재밌어가지고. 반이에요. 크립토 랜드스케이프 반. 시큐리티 월드라면은 과연 그럼 CFTC의 월드는 무엇인가? 어쨌든 간에 저는 또 CFTC 또 오래 있었으니까 또 거기에 좀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겠는데 자, 커머니티의 대표님 한번 보죠. 참 상당히 재밌습니다. The term commodity means wheat, cotton, rice, corn, oats, barley, rye, flaxseed, grain, sorghums, 뭐 예. meal, livestock products, 뭐 goods and article, except onions and motion picture box office receipts. 이거 두 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야, 씨. That's very. 제가 알기로 미국에 역사적으로 무슨 양파 조합이 이걸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양파만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커머니티의 데피니션에서. 양파 퓨처스 있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복잡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션 픽처 박스 오피스 리시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미국 할리우드에서 이거를 커머니티 넣지 말자라고 또 이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것도 두 개가 익스클루전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신기한 게 뭐냐면 커머니티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all other goods and articles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All of this. 그러니까 뭐 All of this. 예, 제 생각에 뭐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도 없었을 것 같은데 소이빈, 피노오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에 근데 어쨌든 이 의의가 뭐냐면요. CFTC는 기본적으로 agricultural regulator예요. 그러니까 CFTC의 제일 역사를 보시면 1920년대 훨씬 더 그 전에 시카고에서 사람들 그 농부를 대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올해 그레인이 이렇게 내려갈 것 같은데 내가 해징을 하기 위해서 이걸 뭐 퓨처에서 사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오일의 프라이스가 내려갈 것 같은데 내가 미리 뭐 오일을 이거 팔아놓겠다 퓨처를 통해서 이런 게 커머니티 기본 CFTC 기본적인 파운딩이거든요. 그래서 시큐리티가 아니면 사실상 다 커머니티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 첫 번째로. 그게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럼 진짜 다 커머니티냐?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 옛날에
그 CFTC 때 레터를 하나 보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 구글이 인터넷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레터로는 CFTC에 보낸 건데요. 디지털 애드버타이징은 커머디티다. 따라서 CFTC는 이걸 규제해야 된다. 라고 논리를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사람들이 이제 CFTC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뭐 나쁘게 말하면은 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It's service, it's not a good. 그렇죠. 그 사실 요즘 보시면 CFT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벤트 컨트랙트라고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폴리마켓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스 노로 베팅하는 것들. 뭐 그런 것도 이제 그 CFTC 주리스딕션 안에 들어가는 뭐 들어가게 되는 것 중 하나죠. 그러니까 근거 중 하나죠.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걸 보려면요. CFTC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파워풀한 레귤레이터처럼 보일 거예요. 이걸 다 레귤레이터 하는 거고. I say all services too. All services and right and interest. 예, 그쵸. all services도 다 포함하니까. 근데 All good. 저것만 빼고 다 되는 거잖아. Except audience and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CFTC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레귤레이터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이유가 뭐냐? CFTC의 약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CFTC 약자는 뭐냐?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입니다. 두 번째가 퓨처스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들어가야 돼, 선물. 그러니까 단순히 커머디티라고 해서 얘네 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로 한 그 퓨처스 프로덕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퓨처스가 이제 디리버티브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스와프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데 디리버티브, 그러니까 퓨처스나 스왑 혹은 뭐 레버리지 컨트랙트나 마진 컨트랙트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CFTC의 주리스딕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커머디티 자체로서는 약간 규제가 지금 플럭스인 거예요. 이걸 누가 규제해야 되냐 만약에 SEC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S&P, 예. S&P 하면 퓨처스가 있으면 예. 그 CFTC고. 그쵸. 근데 이게 또 복잡한 게 이제 퓨처스 중에서 시큐리티 인 퓨처스가 있으면 그것도 듀오 주리스딕션이에요. SEC랑 CFTC랑 공동 관리랍니다. 그래서 뭐 S&P라든지 뭐 다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컨트랙트가 중요한 컨시더레이션이다. 랜덤한 토큰을 제가 만약 발행해볼까요? 예. 스피파이 세미나랑 토큰을 발행했으면 그 예. 스피가 없으면은 그냥 제가 아무리 거기서 러프를 하든 뭐 펀뱅 덤프를 하든 뭔가 마켓 매니핑을 하더라도 쟤네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시큐리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근데 만약에 이걸 이걸 만든 목적이 너무 뚜렷해. 이걸 만들게 누가 봐도 돈 벌려고 했고 뭐 그런 거면 사실상 옛날 같았으면 시큐리티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요즘 또 기사 보시는 물건들 이제 SEC가 밈 코인이 시큐리티가 아니라고 또 최근에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뭐 지금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FTX 사건에서 잠깐 볼 건데요. 집중. FTX 같은 경우는 제가 CFTC 있을 때 한창 다뤘던 아주 큰 케이스였죠. 사실상 FTX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뭐 FTX에 관련해서 제가 뭐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 FTX가 뭐였고 뭐 FTX가 어떤 게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CFTC가 FTX를 어떻게 수했는가 그게 저는 더 관심이 가는 문제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FTX는 이제 CFTC 뭐 커스터머 프로드가 있었다, 스페셜 트리트먼트가 있었다, false claim 있었다, 매니플레이션 코드가 있었다, lack of transparency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alleged customer fraud. 근데 핵심이 뭐냐면요. 이러이러한 사기를 쳤어요. 이러이러한 사기를. 근데 제가 웃겼던 게 뭐냐면요. 이거의 컴플릿 읽어보면은 CFTC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것들, misuse of customer funds, special treatment, false claims, manipulation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CFTC, 그 비트코인 퓨처스가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따라서 얘네는 우리 주리스딕션 안에 있고 얘는 이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아주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법이 체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CFTC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규제가 있냐면요. 첫 번째 커머디티여야 되고 두 번째 커머디티 퓨처스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퓨처스의 프라이스가 영향을 받았으면은 이거 뭐 FTX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얘네를 수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읽어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트코인의 가격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만큼의 이걸 charge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싶기도 하실 테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예. 커머디티 데피니션을 봤잖아요. 예. What's the definition of future? 퓨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표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래도 퓨처 딜리버리가 핵심이죠. 그 미래에 그걸 사고 파는 거. 피지컬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피지컬 vs 그 둘 다 돼요. 다 상관없이. 캐시든지 피지컬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제 CFTC가 현재까지 문제는 디렉트한 크립토 레귤레이션 어토리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SEC의 그 권한을 피하려고 했었던 거고 왜냐면 피하면은 이거에 대한 퓨처스가 없는 한 사실 CFTC는 규제할 만한 근거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물론 이제 규제하려면 그거 있죠. 그러니까 이 크립토 상품으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돌려서 하는 것 빼고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게. How they prove it?
이 CFTC의 FTX 케이스를 읽어보면요, 그게 돼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가격에 따른 차트를 보여주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SEC 같은 경우는 FTX 어떻게 규제했는지 아세요? SEC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FTX는 FTT 토큰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걸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규제를 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FTT 토큰이 시큐리티지 아닌지다 또 그것도 법정을 따지는 게 어려우니까 SEC 같은 경우에는 FTX에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 왔다 라는 걸로 한 거죠. FTX의 인베스터들. 왜냐면 FTX가 프라이빗 컴퍼니면 다 당연히 그것도 이제 프라이빗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 인베스트먼트 프로텍션에서 인베스터가 인베스트한 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은가 보죠. 그러면 그 FTX의 그러니까 FTX의 그건 애플이잖아요. FTX 애플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시큐리티가 워낙 확신하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FTX 액트니까 인베스터가 아니라 FTX 그쵸. 스탑이 예.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FTT 인베스터를 가지고 넘어진 게 아니라 FTX에 투자한 시코야 캐피털이라든지 무슨 캐피털들 얘들이 손해를 입었다 너 때문에 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논리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둘 다 논리가 이거 어쨌든 보면 이분 나는 알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법안들이 저는 크게 더 관심이 가는 겁니다. 뭐 디파이에 대한 얘기 또 따로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고요. 디파이 사실 하려면 얘기가 끊임없이 많는데 스테이블 코인만 잠깐 간단하게 하면 스테이블 코인 워낙 또 이슈가 핫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제 1달러당 1 토큰으로 바꿔지는 그 원투원 베킹이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시큐리티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사실 커머니티라고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화폐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러니까 시큐리티 스테이블 코인은 법안이 없을 때는 주정부에서 각각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NYDFS, 뉴욕 디파트먼트 파이낸셜 서비스가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를 보면은 뭐 이러이러한 가이드를 이미 내놨습니다. 옛날부터 2022년부터. 그래서 뉴욕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은 이 규제들에 이미 컴플라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NYDFS랑 뭐 내는 제출하는 서류들도 있고 뭐 많습니다 이미.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어디에 활동하냐의 문제죠. 어디에 헤드쿼터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활동하냐의 문제예요. 너의 그렇죠. 비즈니스가 어디에 예, 들어가는지. 뉴욕 커스터머를 서브하는 이상 너네들은 이 규제 따라 된다. 뉴욕 커스터머를 뭐 그 다 뭐 IP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살려면 그게 필요하잖아요. 뭐 다 IP로 해가지고 다 그거 빼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걸 통해서 KYC 하기 때문에 지금 자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가 큰 그렇죠. 의의는 뭐냐면 지니어스 액트는 이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니까 시큐리티도 아니고 코모디티도 아닌 그 스테이블 코인을 어쨌든 규제 영역으로 넣는다는 게 의의가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이제 OCC로한테 너네들은 이제 뭐 레지스터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OCC한테 뭐 아니면은 뭘 리포팅 해야 되는지 이런 아니면 원투원 리저브 백킹을 프루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규제들을 만드는 게 스테이블 코인 주니어 섹트고요. 사실 제가 더 관심이 가는 건 저저번 주에 따끈따끈하게 내놓은 마켓 스트럭처 빌이 새로 나왔어요. 이제 그게 FIT21이라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크립토 빌을 이제 임프루브한 빌인데요. 여기서는 디지털 커머니티라는 걸 정확히 디파인을 합니다. commodity whose value is linked to a blockchain system, excluding securities and permanent people 스테이블코인 여기 exclude 됐고 security exclude 됐죠. 그래서 디지털 커머니티 그리고 매추럴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개념들을 조입을 합니다. 또한 디지털 커머니티가 도입되면서 CFTC가 이걸 직접 규제할 수 있는 직접 규제 권한을 줘요. 퓨처가 있든 말이든 디지털 커머니티가 해당이 되면은 그래서 스팟 마켓 어토리티가 생기는 CFTC가 이걸 따르면은 그리고 당연히 이거 맞물려 가지고 뭐 SEC도 지금 헤드가 바뀌고 OCC도 헤드가 바뀌고 CFTC도 헤드가 바뀌고 등등 여러 가지 체인지들이 있죠. 이거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그 마켓 스트럭처를 조금 더 보자면은 자 디지털 커머디티는 무엇이냐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거라고 생각해요. Intrinsically linked to the blockchain system. 그러니까 이 디지털 커머디티의 밸류라는 게 디지털 커머디티의 존재의 의의가 블록체인 시스템과 intrinsically linked 돼 있다면은 이거는 커머디티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단순한 토크나이제이션이나 아니면 뭐 북스 앤 레코드를 위한 블록체인이 아니라 이게 디지털 커머디티에 블록체인이 무슨 의의가 따로 있으면 아마 그게 디지털 커머디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당연히 요 중에서 요조선한 디센트럴라이즈 거버넌스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맨 처음에 코인을 발행한 뒤에 나중에 SEC한테 이걸 내가지고 내가 이거를 200 몇십 일 안에 디센트럴라이즈 시키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규제도 있어요. 이거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200 몇십 일 통해서 매추럴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SEC가 이걸 알겠다라고 해주고 이게 디센트럴라이즈인지 파악을 계속 이걸 어디서 한 다음에 되면은 CFTC 권한을 넘기는 뭐 그런 식의 법안도 있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 디파이에 사실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 건 이제 디파이 더 익셈션인데요. 디파이 익셈션 한번 읽어보면은 뭐 a person shall not be subject to this act인가 이거는 뭐냐 디파이 종사자들은 이 모든 규제법에서 아예 빼주겠다라는 큰 법안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따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디파이라고 해서 다 빼준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들 compiling network transactions, providing computation work, user interface, developing publishing constitution 뭐 이거 developing a liquidity pool 그러니까 단순히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로서의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시스템을 여러분이 운영할 시는
이거를 요 시스템 여러분을 SEC, CFTC 레지스트레이션 리퀘어먼트 빼주겠다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러니까 지난 70년, 80년 동안 이제 기본적으로 봤던 이제 SE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렌지 나무인가 뭔가를 통해서 왔던 그 하위 테스트, 그리고 CFTC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슨 농수산물 규제하던 거기서 나왔던 그 규제법을 토대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던 법안을 드디어 끝나고 이제 확실한 레귤레이터리 클래리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크립토 이코시스템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법안이 제일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